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2016 섹터 전망 이어갑니다. 시장의 시선이 이제 올해 정리해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죠. 오늘은 특히 전기차 시장의 지역별 흐름 변화,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이 시장이 왜 내년도에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보겠습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2차 전지 뷰를 사실 밸류체인들이 무너졌을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보시다가 한 작년 말부터는 긍정 뷰로 이렇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내년도 뷰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왜 산업의 시선을 이렇게 바꾸시게 된 건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네.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전기차 시장의 흐름이 특히 이제 우리 업체들이 주력으로 하는 유럽 시장 자체가 많이 안 좋았었고요. 네. 제가 한 2년 동안 안 좋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어쨌든 리바운드를 하기 시작했죠. 아직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큰 혜택은 못 보고는 있지만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업체들의 약진, 그 중국 업체들의 약진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전략이 우리 업체들이 좀 미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이 됐죠. LFP를 우리도 한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의 수요가 생겼기 때문이고요. 네.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당분간은 이제 정체가 예상이 되지만 ESS 시장이 충분히 우리 업체들이 타겟으로 하는 전기차 시장 배터리를 대체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다 긍정적으로 봤을 그 뭉뚱그려 봤을 때는 네.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 하락이 이제는 좀 반대로 가지 않겠느냐 했던 것이 이제 올 초부터 제가 말씀드린 시각이었고요. 현재까지는 그 트렌드 그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유럽 시장이 이제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원래 프리미엄급 3원계 배터리 등이 주력이었는데 중국이 잘하는 LFP 저가 시장에도 진입을 하면서 이것도 확보를 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미국 시장,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공략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맞물리면서 내년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미국은 전기차 시장 약간 정체, 그렇지만 유럽은 내년도에도 계속 좋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전기차 주요 국가들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아니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이제 다 도입을 했거든요. 예.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뭐 스페인,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렇게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변화는 내년 1월에 EU 메이드, 그러니까 미국처럼 EU도 EU 영내에서 얼만큼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마 전기차 전체 또는 배터리까지도 좀 확산해서 확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고요. 뭐 미국은 ESS인데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ESS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미국의 ESS 시장이 뭐 50기가와트아워 이상 되는데 네.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가 60kWh 배터리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90만 대의 테슬라 ESS를 파는 것과 같은 용량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 테슬라 자체가 전체 올해 판매가 아마 한 50만 대 전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물량인데 네. 이걸 이제 그동안 대부분 다 중국 업체들이 했거든요. 그래, 미국에서도 중국 네, 업체가 네. ESS를 많이 했나요? 그래서 그 시장을 이제 우리 업체들이 네. 뺏어오는 그런 이제 국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네. 다양한 장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S 스토리가 매우 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 일각에서는 우리 배터리 업체의 매출 비중은 전기차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ESS 기대감만 가지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제한적인 요소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그거는 거예요? 전혀 잘못된 분석이고요. 예.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을 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어쨌든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벽만 어느 정도 중국에서 수출하는 부분만 해준다면 우리 업체들이 재성장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유럽은. 근데 중장기적으로 그동안 봤을 때. 예, 그동안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약진이 또 두드러졌다고 두드러졌죠. 하는데 두드러졌는데 너무 두드러지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뭐 배터리 산업까지도 자국에서 육성하는 부분들이 다 무너진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예요. 예. 집행위에. 그래서 이제 내년 1월에 관련된 이제 EU에서도 영내에서 얼만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마련하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수출하는 부분은 이제 물 건너 가게 되고요, 점점. 영내에서 중국 업체들도 들어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업체들하고 가격 경쟁 격차가 확 줄어들겠죠. 특히 이제 EU 영내에 있는 우리 소재나 부품 회사들은 중국 업체들과도 지금 계약들을 체결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있고요. 미국은 네. 그 ESS 스토리가 뭐 그냥 어떤 희망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ESS는 네. 아마도 빠르면 2028년이고요. 늦어도 2029년도에는 연간 설치량이 100기가와트 아워를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기가와트. 예, 100기가와트 아워면 순수 전기차 기준만 하더라도 150에서 60만 대 정도 수준입니다. 150만 대. 네, 60만 대. 그러니까 이게 현재의 미국 그 자동차용 배터리 전체를 사실은 한 2, 3년 정도 지나면 ESS 시장이 그만큼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고요. 예. 그 시장에 이제 중국 업체들의 비율을 딱 묶어놨잖아요. 네. PFE 규정이라는 것이 내년부터 55%를 기준으로 해서 매년 5%씩 올라갑니다. 근데 배터리의 뭐 한 절반 정도가 네. ESS의 절반 정도가 배터리 원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산 셀을 써가지고는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예. 미국의 ESS 보조금은 전체 투자액의 30%를 주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못 받게 되면 ESS 사업은 수익성이 안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배터리 셀 업체들이 네.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전기차를 갖다가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배터리를 생산 라인을.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대충 집계를 보면 한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SDI, 뭐 LG엔솔, SK온까지. 셀 3사.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업체들이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대부분 다 헤게모니를 가져오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가고 있는 거라서 예. 굉장히 큰 스토리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간다면 LMR 배터리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망간 리치 배터리죠. 네. LFP하고 대항마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예정대로 2028년부터 LMR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면 이때서부터는 미국의 ESS 시장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ESS 시장 전체에서 네. 전기차는 물론이고요. 중국 업체들과 조금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지금 생기는 중이라서 예. 이런 부분들은 전기차 K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은 매출 비중이 전기차가 좀 많지만 앞으로 ESS 부문의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이게 대체가 될 거라고 보신 겁니다. 그래서 공장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공장을 ESS로 전환을 하고 있고 그럼 중국이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 있나요? 중국이 많이 이제 저가여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 ESS로 보면 10%가 좀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장악했었는데 중국이 이제 LFP로 밀고 한국에 또 설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밀려 있는데요. 이제 미국이 어쨌든 단일 시장으로서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더 큽니다. 유럽보다 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배터리 업체들의 글로벌 ESS 시장, BESS 시장 점유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ESS는 에너지 저장 장치, 앞에 B가 배터리죠. 배터리죠. 배터리가 붙은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이거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늘어나는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원인인데요. 그거보다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전체가 지금 재생에너지 설치량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만 하더라도 신규 발전 설비의 거의 90%가 풍력 태양광입니다. 풍력 태양광. 네, 예. 그렇기 때문에 ESS가 달리질 않고서는 전력을 너무 많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ESS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또 보조금들이
풍력 태양광에도 주고 ESS도 주니까 예. 당연히 이 전력하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ESS 설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죠. 오호. 그런데 예. 전력 수요가 많이 는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의 원인으로 AI 데이터 센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ESS가 AI 그 붐의 수혜주이긴 하나, 근데 핵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종목 아이디어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국내에서 그럼 관련해서 볼만한 기업, ESS 쪽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ESS는 일단 뭐 각형 배터리를 씁니다. 예. 각형 배터리를 쓰고 뭐 내년에 SDI는 3원계를 쓰다가 이제 LFP로 넘어가고 다 LFP로 넘어가는데 특히 그 셀 업체 중에서는 삼성 SDI가 ESS 부분에서는 기술력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워낙 그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각형 배터리를 오래 하다 보니까 ESS 하면 그래도 아마 삼성 SDI가 가장 주목받을 수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좀 또 싸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그 ESS 시대에는 삼성 SDI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소 소재주 중에서는 뭐 투자분들은 많이 인지는 못하시고 있는데 DI 동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DI 동일. DI 동일이 예전에 소재 쪽으로 네, 배터리 알루미늄 박 1위 업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양극박입니다. 음극박은 구리가 사용이 되고요. 예. 근데 이 DI 동일이 그 PBR이 역시 0.8배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예. 워낙 그 전국 곳곳에 많은 부동산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약간 이 자산주 붐이 약간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를 하면 지금 너무 이제 싸다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 역시 내년도의 실적 호전은 ESS 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이 지금 ESS에 들어가는 LFP용 알루미늄 박을 갖다가 수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도 거기에 맞는 이 코팅 박이 필요해요. 알루미늄 박에는 그걸 지금 그 설비를 놓고 있는 상태라서 내년도에는 ESS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 예. DI 동일의 실적이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이렇게 선별하시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저평가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장주라도 일단은 그래도 가치가 너무 높게 되면 네. 흔들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PBR이 1배 이하인 종목들은 네. 사실은 긴 그림으로 보고 투자를 해도 굉장히 좀 안전하죠. 예. 그 리포트들 보면 커버하는 종목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까지 바라보고 투자를 할 때 좀 괜찮다 하는 종목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일단 올해 보면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조방원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뭐 내년에 좋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년 장세를 본다고 하면 올해 사실은 많이 못 올랐던 종목들이 내년에 오르는 케이스가 커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예. 중에서도 대부분 다 아직까지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을 굉장히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 풍력, 태양광 이쪽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이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트럼프 이슈 때문에 주가가 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의 레임덕이 지금 예상보다 좀 빨리 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여러 가지 선거에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중간 선거를 가게 되면 만약에 이제 하원을 뺏기게 되면 레임덕이 급속하게 높아질 거예요. 네. 그러면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기세에 눌려왔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리바운드를 크게 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하고 있어요. 네, 뭐 풍력이란 태양광주들이 주가가 이제 최근 한 3, 4개월을 보시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 미진한 상태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내년부터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ESS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획기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내 설치량이라든지 수요가 확 올라가는 그런 지금 국면이기 때문에 네. 관련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S 윈드도 있고요, 하나솔루션도 있고요, 예. SK 오션플랜트도 있고요. 저희들이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종목들이 네. 주가들이 많이 눌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도를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미리 주신 내용에서는 후성 말씀을 주셔서 그 종목 네, 말씀 후성은 예. 후성은 좀 다른 맥락입니다. 후성은 중국의 스토리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후성은 중국의 업체들과 LiPF6라는 배터리 소재를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 업체들이 공급을 갖다가 확 낮추면서 예. 단가를 확 올렸거든요. 아하. 그래서 후성은
실적이 내년부터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적자가 너무 그쪽이 컸었는데 턴어라운드. 그 부분이 이제 예. 적자 폭이 조금만 줄어도 후성은 다른 부분, 반도체 가스라든지 냉매라든지 또는 플랜트 업체들, 연결 자회사가 실적이 이미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턴어라운드 폭이 커질 것이라서 아하. 후성도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커버하시는 종목 가운데 이제 후성의 스토리가 궁금했습니다. 이거까지 네.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